우리 작은 지영 씨, 불 좀 꺼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리소스를 참조를 해봤어요. 선생님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자, 그런 적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어떤 걸 배워봤냐면 뒤로 보내기. 자, 요게 브라우저고, 자, 요게 서버예요. 서버. 자, 이때 우리가 이 브라우저를 다른 말로 어떻게 불렀죠? 브라우저의 다른 말? 이 서버랑 반대되는 말이었어요. 뭐였죠? 그죠? 클라이언트라 불렀고요. 자, 이 클라이언트를 화면단을 출력한다는 뜻으로 또 다른 용어가 있었어요. 어떤 용어가 있었죠? 프론트, 화면을 출력하는 프론트 엔드 이렇게 불렀고요. 서버는 뭐라고 불렀죠? 반대편에 있어서 백엔드 이렇게 불렀어요. 백엔드.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 여기 브라우저고 이게 서버고. 자, 여기 HTML을 이 URL로 서버한테 주세요라고 하면 서버한테 저장돼 있는 파일을 이 중에서 찾아서 건네줄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때 이 파일들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중요한 거니까 제가 계속 묻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했죠? 이 URL로 참조할 수 있는 것. 여기 정답이 있어. 그렇죠. 리소스라 부른다 그랬죠. 리소스. 리소스는 무슨 뜻이다? 참조해서 반환할 수 있는 자료, 공유되는 자원을 우리가 리소스라 부른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리소스 중에 어떤 걸 배웠냐면 HTML 리소스를 배웠어요. HTML로 된 리소스. 자, 우리가 이 HTML로 된 리소스를 주고받는 이 통신은 무슨 통신이라 불렀죠? 그렇죠. HTTP 통신이라 불렀어요. 자, 그런데 이 HTML 안에 우리가 링크라는 걸 써봤어요. 링크로 href, 그 다음에 src로, src가 스크립트로 src를 써봤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것도 써봤어요.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HTML 문서 안에서 또 다른 리소스를 참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리소스. 자, 요거 말고 또 우리가 어떤 걸 해봤죠? 이미지 태그에서 src를 또 써봤어요. src. C인데 자꾸 S라 불러내죠. src. 자, 이때 src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죠? source예요, source. 그렇죠? source를 줄여서 source를 제가 이상하게 쓰고 있죠? source인가요? source겠죠? 여기서 src 줄여서 이렇게 부르는 거죠. 리소스에서 source만 떼어가지고 있죠? 이렇게 부르는 거죠. 리소스. 여기서 R 빼고 있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다른 리소스들을 참조해 봤는데 이 동작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좀 얘기를 해봤고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볼게요. 그렇죠? 자, 여기 URL로 내가 URL로 index.html을 주세요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 앞에 주소로 네이버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이 친구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했어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죠? 도메인이라 불렀죠. 도메인은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IP 플러스 포트 번호. 자, 이때 이 IP는 무엇을 의미하죠? 인터넷이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전 세계가 이렇게 인터넷이 연결돼 있으면 인터넷상에서 이 컴퓨터들한테 주는 주소가 뭐라고 했죠? IP. 그래서 고유 번호를 가져요. 여기 예를 들어서 167.3.7.121이라는 포트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친구의 주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친구는 컴퓨터고요. 자, 이 친구도 컴퓨터예요. 그런데 서버 컴퓨터가 하는 일은 인터넷에서 오는 자료를 주고받도록 최적화되어 있는 컴퓨터를 서버 컴퓨터라 그래요. 여러분들 컴퓨터도 서버 컴퓨터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특별히 뭐 그래픽 출력 같은 거 없이 인터넷 통신에만 최적화되어 있는 컴퓨터를 우리가 서버 컴퓨터라 불러요. 자, 이것도 컴퓨터라는 거죠. 그렇죠? 컴퓨터의 주소를 뭐예요? IP라 불러요. 인터넷상에서.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컴퓨터는 무엇을 실행하고 있어요? 모든 컴퓨터는 어플을 실행하죠. 어플. 이때 실행되고 있는 어플 중에 서버 어플이 있는 거예요. 서버 어플. 우리가 소켓 서버를 만들어 봤죠. 자바로 소켓 통신을 해봤잖아요. 채팅방 만드는 거. 마찬가지로 그 친구도 어플이에요. 그죠? 어플. 자, 근데 요 서버도 뭐예요? 어플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HTML을 달라고 해서 전달해주는 요 서버를 우리가 웹서버라 불러요. 웹서버. 어플인데 웹서버 어플인 거예요. 이 어플은 컴퓨터가 실행할 때마다 폴트를 부여해요. 만약에 HTTP 통신을 하면 80번을 기본값으로 주고요. HTTPS를 통신하면 433인지 443인지 자꾸 헷갈려요. 자, 요 두 개의 폴트를 부여해요. 그러면 이 친구가 네이버는 보통 HTTPS는 뭐라고 했죠? 그렇죠. 보안이 강화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개 키로 보안을 강화된 HTTPS를 배울 수도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발급받아서 키를 여러분들의 어플을 서버 앱을 HTTPS로 약간 상향 조정할 수 있어요. 그건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 여튼 네이버는 443번이겠죠. 그렇죠? 443번.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뭐예요? 컴퓨터 안에 어플 주소가 되는 거예요. 어플 주소. 자, 여기에 index.html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있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전달해 주는 거라고요. 있으면 전달. 이게 웹서버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 index.html에서 또 다른 리소스를 또 참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조금 작게 해서 그릴게요. 자, 크니까 좀 글씨가 쓰기 힘들다. 자, 인덱스를 달라고 하면 일단 줘요. 인덱스를 이렇게 줘요. 그러면 이 HTML을 브라우저가 읽어서 렌더링을 하겠죠. 렌더링 하는 과정에 여기서 링크로 야, 나 CSS 필요해. index.css 필요해.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또다시 한 번 더 통신을 이렇게 해서 서버에 통신해서 여기에 index.css가 있나 확인한 후에 있으면 전달을 해줘요. 또 만약에 여기에 이미지가 필요해. 자, 이미지가 필요해. 자, 그러면 여기에 이미지 폴더 안에
이미지가 있나 물어보고 이미지가 있으면 전달하고. 나 스크립트가 필요해. 그러면 또 쭉 찾아가서 또 스크립트를 받아오고. 이런 식으로 이 인덱스가 또다시 링크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통신을 해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리소스를 참조해요. 우리는 이 index.html 하나만 화면에 출력한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까 이 안에 CSS를 또 참조하면 그걸 또 가져오고, 스크립트를 또 참조하고 있으면 또 가져오고, 이미지를 참조하고 있으면 또 가져오고, 계속 이런 식으로 통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자, 레슨 25죠, 그쵸? 레슨 25. 자, 일단 우리 거부터 얘기를 좀 해줄게요. 자, 우리 거. 자, 우리는 라이브 에디트라는 걸 쓰고 있어요. 라이브 에디트. 자, 이 친구가 동작하는 원리를 일단 아셔야 돼요. 이 친구가 동작하는 원리. 자, 내 컴퓨터 안에서, 자, 내 컴퓨터 안에 브라우저가 있고, 자, 여기에 서버를 하나 만들어요. 서버. 내 컴퓨터 안에. 자, 다른 컴퓨터에 서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컴퓨터 안에 서버를 만들어요. 자, 이 상태에서 라이브 에디트는 내가 웹스톰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에디트 툴이죠. 젯브레인에서 만든 에디트. 여기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폴더 있죠. 폴더.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폴더가 메뉴에 보면 HTML 스터디 이거 보이죠? 그렇죠? 이 친구를 전체, 자, 이 친구 폴더 전체를 웹서버에서 리소스로 취급을 해요. 자, 저 같으면 HTML 스터디가 되겠죠. 자, 이 친구 전체를 웹서버에 올려요. 자, 웹서버. 그러면 이제 다른 컴퓨터에 있는 것처럼, 자, 뭐가? 브라우저가 통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서버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처럼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 라이브 에디트입니다. 자, 우리 웹스톰에서는 라이브 에디트인데 보통 다른 개발 툴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라이브 서버라 불러요. 보통 다른 개발 툴에서는 라이브 서버라는 플러그인, 확장 툴을 쓰셔야 되고요. 플러그인. 그 다음에 웹스톰은 이게 자동으로 깔려 있어. 라이브 에디트라는 게 깔려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 이걸 생성해서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상단에 브라우저 키는 걸 하면 라이브 에디트가 켜져서 웹서버가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내 컴퓨터 안에 서버랑 통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라이브 에디터의 주요 기능이 뭐가 있죠? 내가 여기서 수정을 해서 코드를 수정을 하면 이 웹서버에 있는 이 친구를 새로 올려요. 새로 올려서 이 브라우저도 새로 고침을 하죠. 자,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라이브 에디터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정해서 웹서버도 새로 올리고 브라우저도 새로 고침으로써 여러분들이 개발 속도를 올리죠. 개발할 때마다 새로 고침을 할 필요 없이 도와주는 것이 라이브 에디트.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리소스 한번 수업을 해볼게요, 진짜. 자, 여기 올라와서 마우스 오른쪽 새로 만들기, HTML. 자, 레슨 26에 리소스. 자, 타이틀은 자, 리소스 참조를 배우자. 자, 제목도 리소스 참조를 배워보자. 랭귀지는 여유날 때 코리안 해놓고. 자, 오른쪽에, 자, 이건 과제니까 꼭 해보시고요. 해보세요. 꼭 해보시고. 자, 오른쪽에 여기 지금 크롬으로 띄워볼게요. 크롬.
자, 그 다음에 검사하기 해볼 거예요. 검사. 자, 검사하기. 자, 여기 보시면 source라는 탭이 있어요. source. 자, 여기 밑에 있는 이 친구들은 브라우저가 지금 필요로 해서 제가 가지고 온 거라서 여러분들은 아마 없을 거고요. 자, 여기 보면 메뉴에 이 친구가 여러분들이 여기 주소로 참조한 리소스가 됩니다. 주소로 참조한 리소스. 자, 여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방해 금지 모드를 좀 해놓고. 자, 이 주소를 뒤에 물음표 빼고 이렇게 좀 지우고, 자, 지우고, 자, 이렇게 엔터를 쳐볼게요. 자, 이 주소. 자, 밑에다가 제가 출력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UL 안에 LI를 한 5개 정도. 자, HTTP라는 거는 무엇을 뜻한다 그랬어요? 통신 규약을 얘기하고요. 통신 규약. 자, 이 로컬호스트라는 것은 내 컴퓨터 안이라는 뜻이에요. 내 컴퓨터 내부. 자, IP는 127.0.0.1이에요. 자, 이건 약속된 포트라서 아무도 안 쓰고요. 127.0.0.1을 로컬호스트 대신 쓰면 똑같이 동작을 할 거예요. 제가 로컬호스트를 또 잘못 기억하고 있나? 맞는데 못 찾네요. 127.0.0.1이 맞는데 못 찾고 있네요. 보통은 되는데 라이브 에디트가 지금 동작을 잘 안 하네요. 일단 로컬호스트라고 해놓을게요. 두 개 똑같은 거라서. 자, 로컬호스트라고 할게요. 똑같은 겁니다. 보통은 다 되고요. 라이브 에디트가 뭔가 기능으로 막아놓은 것 같아요. 상관없으니까 무시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뭐예요? 라이브 에디트가 실행되고 있는 고유 번호예요. OS가 부여한 고유 번호. 자, 우리가 이것을 포트라 불러요. 포트. 영어로 포트가 되겠죠. 포트.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이 친구가 해당하는 서버의 리소스의 주소가 됩니다. 이게 서버 내의 리소스 주소. 우리가 이 친구를 패스라 불러요.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어요. 그래도 중요한 거니까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URL이라고 해요. URL. Uniform Resource Locator. 리소스의 위치에 대한 형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내가 이제 리소스를 한번 참조를 해볼 거예요. 자, 리소스 하나를 참조해 볼게요. 자, p 태그 하나 쓰고, 자, 이만의 이미지 태그 하나 쓰고. 자, 여기서 점, 자, 우리 슬러시 써볼게요. 슬러시, src에 자동 완성하세요. src에 이미지에,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아무거나. 그러면 여기 고양이가 뜰 거예요. 자, 고양이가 뜰 거예요. 새로 고쳐볼게요. 자, 고양이가 뜨죠.
자, 그러면 여기에 참조되고 있는 리소스가 하나가 추가가 돼요. 이렇게. 지금 보면 localhost 63342라고 하는 서버에 현재 이 폴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폴더가 있고, 자, 이 안에 src 이미지라고 하는 폴더가 생기면서 리소스를 참조하고 있다. 이렇게 뜨죠. 자, 통신하고 있는 내역도 볼 수 있어요. 자, 통신인. 자, 여기 보면 네트워크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트워크. 자, 이 밑에 것들은 라이브 에디트가 새로 고침하려고 만든 것들이니까 무시하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요 네 개는 뭐다? 라이브 에디트가 여기 지금 새로 고침을 하려고 소켓 통신을 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한 도구들이니까 다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요건 무시해도 되고. 자, 보면 페비콘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페비콘. 자, 이 친구는 뭐냐면, 자, 요 메뉴에 보이는 이 친구. 자, 이 친구, 그쵸? 자, 페비콘. 자, 요거는 약속되어 있는 리소스 주소고요. 자, 여기 메뉴에 보이는 헤더 앞에 써지는 것을 우리가 페비콘이라 부릅니다. 페비콘. 자, 만약 여러분들이 자, 여기 리소스에 맨 상단 루트 쪽에서 페비콘이라는 친구를 두면 페비콘, 자, 이 친구를 여기 상단에다 두면 자동으로 이 페비콘을 인지해서 여기다가 출력을 해줘요. 자, 그런데 지금 라이브 에디트가 여러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웹스톰 페비콘을 자동으로 붙여준 거예요.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없죠. 요 페비콘 아이콘이라는 게. 자, 이 친구가 없어서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리소스는 이 두 개입니다. 자, 이 두 개. 자, 보통 제일 위에 있는 이 친구가 주소랑 같은 거예요. 보통은 이 메뉴에 있는 게 주소랑 같은 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친구가 HTML. 그 다음에 이 HTML이 다시 요청한 주소의 캣웹이에요.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 제일 처음에 내가 레슨 26 리소스 HTML을 요청하고 받았어요. 그러면 HTML을 렌더링 하겠죠? 렌더링 하다가 여기에 뭐가 있어서 캣이라는 이미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통신을 해서 캣을 받아와서 출력을 하겠죠. 렌더링을. 자, 이때 두 개가 요청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 개가.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언제 요청해서 언제 받아왔는지 여기 시간으로 그래프로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자, 요거 눌러보면, 아이고. 자, 이 밑에 거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지금 안 뜨네요. 그렇죠? 너무 빨라가지고 안 뜨는 것 같아. 자, 보통 이제 통신한 시간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통신한 시간이 이렇게 뜹니다. 자, 이 친구가 받아온 시간이 있고 이 친구가 받아온 시간이 있어요. 다시 한번 새로 고쳐볼까요? 아, 뜬다. 자, 이제 뜨네요. 자, 보면 HTML이 맨 앞에 불러왔고, 자, 새로 고침하면 뜰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이거 보시면 자, 요 리소스를 처음에 먼저 불러오고 렌더링 하는 도중에 이미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다시 한번 통신한 시간 통신해서 불러와서 렌더링을 한 거죠. 자, 나머지 친구들은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리소스는 어떻게 동작한다? 내가 요청하면 아이고. 자, 내가 요청하면 받아와서 출력하면서 렌더링 하다가 여기 리소스 참조하는 게 있으면 그 친구를 또 통신으로 받아와서 렌더링, 통신으로 받아와서 렌더링, 통신으로 받아와서 렌더링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엄청 복잡한 걸 보고 싶다. 자, 그러면 네이버를 가시면 돼요. 자, 네이버 가면 자, 이걸 킨 상태에서 네이버로 한번 가볼게요. 네이버 다시 켜야 되네. 자, 여기 검사하기 하고 자, 여기 보면 네트워크 있죠? 자, 여기 새로 고쳐볼게요. 자, 겁나 많죠, 그쵸? 자, 이 네이버가 참조하고 있는 리소스들이에요. 우와. 또 받아왔어, 그쵸? 또 받아왔어.
자, 받아오고 나서 나중에 또 받아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겁나 많은, 그렇죠? 겁나 많은 걸 받아오고 있죠. 이렇게. 자, 보면 이미지도 있고,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CSS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영상이 있을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리소스를 참조하는 걸 쓰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이번에는 CSS도 한번 해볼 거고, 스크립트도 한번 해볼 거예요. CSS도 해보고, 스크립트도 해보고. 자, 여기, 자, SRC에 와서, SRC. 자, 여기 있는 CSS에 와서, CSS. 자, 새로 만들기로 CSS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 외부 CSS는 처음 만들어 봐요. 자, 외부 CSS. 자, 여기 오셔서 새로 만들기. 지금 스타일 시트라고 써져 있는 요 모양. 자, 요 모양. 요게 지금 HTML5라는 거예요. HTML5. 자, 여기 보면 3은 HTML5에서 CSS는 버전이 3이거든요. 버전 3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요거. 자, 이름은 뭐 심플하게 할까요? 백그라운드 이렇게 할게요. 백그라운드. 자, 왜 백그라운드라고 했냐면 백그라운드를 간단하게 바꿔보려고. 자, 바디에 백그라운드를 자, 라이트 그레이. 자, 이 친구를 한번 참조해 볼 거예요. 자, 여기 리소스에 와서. 자, 우리 부트스트랩에서 외부 CSS는 어디다 참조했나요? 자, 이 헤드에서 어디? 타이틀 밑에다가 보통 했죠. 타이틀 밑이 어디다? 외부 CSS를 참조하는 위치예요. 자, 그 다음에 내부 CSS는 요 밑에다가 쓰셔야 돼요. 자, 요 밑이 내부 CSS. 자, 내부 CSS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스타일. 이렇게 쓰는 게 내부 CSS. 자, 외부 CSS는 링크로 참조하는 거예요. 링크. 자, 이 순서 위치를 잘 지켜야 되는데 이유가 뭘까? 자, 만약에 내부가 여기 있고 외부가 여기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맞아요. 지영씨. 자, 제가 스타일 시트는 왜 여기 C가 붙는다 그랬죠? 아이고, 이 C는 캐스케이딩의 뜻이에요. 캐스케이딩은 무엇을 뜻하죠? 내려받는, 우선순위가 있는, 서로 부모한테서 자식으로 CSS 규칙이 내려받는. 그래서 이 C는 상속을 얘기해요. 캐스케이딩. 자, 그런데 항상 내부 CSS가 외부 CSS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야 돼요. 자, 어떻게? 외부보다 내부가 우선순위가 높아야 돼요. 자, 내부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건 뭐예요? 라인에다가 내가 직접 스타일을 쓰는 게 우선순위가 높다 그랬어요. 스타일을 쓰는 거. 자, 그런 식으로 외부 거, 내부 거, 인라인 이런 식으로 어떻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외부 CSS를 여기 밑에다가 써버리면 외부 CSS가 내부 CSS를 덮음으로써 우선순위가 더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여튼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참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자, 여기다가 링크예요. 링크. 자, 링크인데 CSS를 할 거니까 CSS. 자, 우리가 참조하고 싶은 것은 자, 여러분들이 경로를 아직도 어려워해요. 그래서 밑에서 정리해 드릴 건데 자, 이 친구는 루트 경로를 찾는 거예요. 루트.
자, 만약에 내가 여기다 점이라고 쓰면 현재 경로를 기준으로 상대 경로고요. 자, 이 친구는 상대 경로 중에 루트. 자, 루트는 폴더 전체로 봤을 때 제일 위를 얘기해요. 자, 좀 이따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SRC의 CSS의 백그라운드 CSS. 자, 그러면 자, 세로 고치면 자, 이렇게 그레이가 되죠. 선생님,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건 뭐예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여기다가 바디로 자, 배경 색깔을 바꿀 거예요. 자, 뭘로? 라이트 블루로. 자, 그러면 바뀌죠. 자, 이게 뭐예요? 외부보다 내부가 우선순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스타일을 위로 올려버려요. 자,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우선순위가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조 위치를 잘 두셔야 된다. 참조 위치를 꼭 스타일을 외부보다는 아래쪽에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외부끼리도 순서가 있겠네요? 맞아요. 외부끼리도 순서가 있어요. 먼저 참조한 것보다 나중에 참조한 게 우선순위가 높겠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 리소스를 참조할 때는 항상 맨 위에다가 둬요. 이 맨 위가 뭐예요? 외부 리소스 중에서도 바뀔 수도 있는 거. 예를 들어 부트스트랩은 여기 두는 게 좋을까요? 여기 두는 게 좋을까요? 내가 부트스트랩 참조하고 싶어. 여기 두는 게 좋을까요? 여기 두는 게 좋을까요? 위에다가 둬야 되겠죠? 왜? 부트스트랩보다는 내가 지정한 게 더 우선순위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부트스트랩 참조할 때는 이보다는 위쪽에다가 둬야 돼요. 이보다 위쪽에. 자, 우리가 이제 다운로드 수업을 못 하신 분은 CDN 쓰시면 되고, 다운로드를 저랑 배우신 분은 자, 다운로드 한 위치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SRC 안에 부트스트랩 5.3.7 안에 CSS에 CSS에 부트스트랩 min.css 되고 자동 완성하고 싶으면 CSS 되고. 자,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외부인데 바뀔 수 있는 것은 더 위. 그렇죠? 외부인데 바뀔 수 있는 건 더 위. 그래서 순서를 꼭 지키셔야 돼요. 자, 디자인이 좀 바뀌었죠. 자, 지금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수업 내용은 뭐다? 이 브라우저가 통신을 하면서 이 친구들을 계속 참조해서 가져오더라. 자, 그래서 참조한 내역들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네트워크를 보면 된다. 자, 네트워크를 보면 지금 현재 이 친구들이 자, 참조한 리소스죠. 그렇죠? 참조한 리소스. 자, 순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링크 순서대로 다운로드 하고 있나요? 자, 여기 보면 이 친구들이 다 링크 순서대로 다운로드가 되고 있죠. 이 친구 다 순서예요. 자, 지금 부트스트랩이 먼저 다운받고 백그라운드가 다운받고 캐시 그 다음에 다운받아져 있죠. 자, 그래서 이 순서대로 다운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쉬었다가 와서 제가 이번에는 경로 우리 배웠는데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경로에 대해서 한 번 더 해볼게요.